나마스테. 까꾸리 여러분, 연말연시입니다. 투자 전략 관련돼서 궁금한 것들도 많으시고, 요즘 채권 투자, 제가 채권이 주식 인버스 찍고 나서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찾았던 것이 채권인데, 요즘은 채권 투자에 대해서 전문가분들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채권에 관련된 종합적인 어떤 질문들, 채권은 낯설잖아요. 그래서 그 채권이라는 건 어떤 거고,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는 거고, 주식하고는 다른 점이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에 대한 권리 증서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할 거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가 있다? 채권은 가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 거래하는 거는 현재가 이렇게 하죠. 우리가 주로 현재가로 거래를 하고 지정가로 거래하고 그럽니다. 근데 채권은 가격이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액면가라고 하는 거가 있어요. 제가 지금 딱 얼굴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30대 초반으로 보이죠? 이게 이제 현재가라고 하는 거고, 액면가는 뭐예요? 주민등록상 나온 거죠? 77년생, 46년산. 이게 액면가예요. 적혀 있어서 바꿀 수 없는 거 액면가. 현재 보이는 거 젊어 보여. 젊은 오빠 같아. 이게 현재가, 이런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권을 보면 이렇게 이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그 채권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채권은 액면 얼마냐? 액면 1억이다. 이게 하나가 적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갚을래? 라고 하는 만기가 적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자 얼마야? 요게 요 3요소가 들어가야만 채권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 빠졌다. 그럼 금 들고 가서 법원에 가갖고, 야, 이거 나 채권 받았는데 이거 한다. 나중에 돈 꺼줄 때 친구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를 내 친구 얼마한테 이자 얼마로 해서 몇 월까지 빠준다는 증서를 쓰지 않으면, 요 세 가지가 들어가지 않으면 채권이 성립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채권이 어려운 이유는 현재가하고 액면가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데 46세, 이거 되게 어려운 말이야. 그죠? 이래서 어려운 거야. 얼굴이 너무 동안이다 이거지.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채권도 이 채권에 대한 거가 액면가로 정해져 있는데, 그게 거래되는 가격은 뭐에 의해서? 시중금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하는데 만기는 10년이야. 그런데 금리를 10%로 정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중금리가 얼마죠? 얼마 전에는 10% 말고 5%로 합시다. 아이고, 5%. 그런데 이거는 뭐와 비교가 되냐면 시중금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10%가 들어간다. 지금 가면, 시장에서 가면 채권 돈을 빌려주면 10%를 줘. 지금은. 그런데 예전 같으면 어떻게 됐냐면 2%를 줘. 불과 1년 전이에요. 불과 2%로 자금을 조달했었는데 지금은 10%가 됐어요. 그러면 5% 주는 이놈의 현재 가치는 얼마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0%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를 뭐하러 사? 10년 동안 5% 주는 거를 1억짜리잖아요. 이 증서를 사버리면 얘는 갖고 와서 매월 5%씩 밖에, 예를 들면 연간으로 보면 1억에 5%면 5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월 45만 원씩 받는 거잖아요. 그거밖에 못 받아. 그런데 갔다가 지금 채권을 갖다가 시장에다 1억을 주면 1,000만 원을 줘. 그럼 이걸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사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수요가 감소하겠죠. 떨어져, 이게 가격이. 이 사람은 갖고 있어. 그런데 이걸 어떻게 내다 팔아갖고 그 돈을 받아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5%를 더 벌죠. 그러니까 채권 매도가 나오고 매수는 줄어들죠. 어디까지? 야하고 같아질 때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경우 시장 금리가 액면가보다 높을 경우에는 채권이 어떻게 된다? 가격, 프라이스가 뭐가? 이 프라이스는 액면가하고 같습니까? 아니죠. 액면은 46살은 그대로야. 안 움직여. 얘는 적혀 있는 거야. 여기 라이팅이 돼 있잖아. 이렇게 안 바뀌어. 그런데 야의 현재가 젊어 보이네. 이거는 막 내려가는 거야. 막 다운그레이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 가격은 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반대로 2%일 때로 생각해 보자고요. 야는 어떻게 됩니까? 2%면
얘는 그냥 지금 시중에 가면 2%밖에 안 줘. 근데 얘는 5%를 주네? 그럼 3% 남죠. 얘 증서만 있으면 되니까 얘 증서를 그럼 사야 되겠죠. 그럼 프라이스가 액면가는 1억 그대로 놔두고 뭐가 현재 가격이 막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가 채권을 보세요. 채권의 금리가 낮아진다라고 할 때, 시중 금리가 낮아진다라고 할 때 얘는 안 움직여. 액면에 적힌 건.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겠지. 금리가 높아지면 푹푹푹 높아지면 이 채권은 낮아지겠지. 그러니까 금리와 채권은 어떻게 깎고 잡는다. 이렇게 반대로 악어이처럼 딱 벌어진다. 차트가. 그게 채권을 이해하는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식하고는 조금 다르지. 조금 달라. 자, 여기서 이제 여기에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많은 내용 중에서 반드시 이해해야 될 요 모든 스토리를 이해해야 될 게 있어요. 자, 그렇게 1억인데 만기는 10년이야. 그런데 10년인데 여기서 5% 아까 준다고 그랬죠. 근데 이 5%가 0%짜리도 있어요. 0%. 만기 때 한꺼번에 줘버릴게. 그럼 자, 얘는 중간에 이자 지급이 안 되는 거예요. 10년 있다가 뭘 준다? 1억 원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채권이 있어요. 1억이야, 1억. 1억인데 10년짜리가 있어요. 잘 보세요. 이거는 고등학교 수학 과정이 꼭 있어야 돼요. 5%다. 그러면 자, 캐시플로우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세요. 내가 1억 원을 누구한테 줘? 채권 발행한 사람한테 주고 채권을 가져오지. 바꾸잖아요. 1억 원 돈을 주고. 그러면 마이너스 1억이 되잖아요. 나한테는 지금 현재에서 마이너스 1억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첫 번째 1년, 10년짜리니까 1, 2, 3, 9, 10 이렇게 돼요. 여기가 10년 만기야. 여기가 9년짜고. 그러면 첫 번째 1년 차에는 캐시플로우가 어떻게 돼요? 야는 5%짜리잖아요. 그러니까 1억이 5%면 야는 500 나오겠지. 그렇죠? 여기도 500. 나오고 마지막 10년짜리에서 500이 나온 다음에 뭐 원금 1억이 나오겠죠. 그러면 자, 이거는 액면에서 보증되는 겁니다. 액면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중에서 금리가 5%라고 하자. 시중 금리하고 액면가하고 똑같이 발행이 됐다라고 하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 500만 원을 받는 거나 그냥 시중 금리 5% 받는 거나 똑같지. 그렇잖아요? 그럼 5% 시중 금리가 5%다. 5%로 유지된다. 10년 동안 평균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500만 원의 이자는 지금 현재 가치로 할인하면 1 플러스 0.05가 되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얘의 500원의 가치는 현재 기준으로 1억 원과 비교했을 때 큰가 작은가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연도에는 또 500만 원이 들어오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1 플러스 0.05에 제곱이 들어가죠. 2년이니까. 2년 있다 들어오니까 2번 깎고 잡아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이 중요해요. 맨 마지막에 10년 차 될 때는 원금 1억하고 같이 들어오지. 그러면 이자 500만 원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0.05에 뭐에? 10승이 되죠. 10년 깎고 잡아주는 거야. 잘 보세요. 거기에다가 맨 마지막에 뭐가 들어와? 1억이 들어오지. 1억 이렇게 들어오지.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0.05가 예를 들어서 10%로 바뀌었다고 그래. 지금처럼 금리가 막 올라가서 얘 액면가는 안 변해. 얘는 적혀져 있는 거잖아. 증서에 딱 나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바뀔 수가 없어. 500만 원씩 주면 그냥 주는 거야. 그런데 야가 마켓 금리가 지금처럼 천정부지로 10%씩 떴어. 그러면 어떻게 돼? 할인율이 0.1이 되지. 그러니까 지금 내년부터 당장 500만 원 받는 거는 그냥 지금 주면은 1000만 원을 받는데 500만 원밖에 못 받으니까 할인율을 10%로 해주는 거야. 시장 금리로. 여기 들어가는 할인율은 시장 금리고 여기 들어가는 건 액면가라고. 그렇게 되지. 그러면 그 다음에는 1 플러스 0.1에 여기 제곱이 되고 여기가 액면가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가보자.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1 플러스 0.1이 되죠. 이게 10승이 되는 거지. 자, 그러고 나서 요 액면이 요대로 내려온다는 얘기. 자, 잘 보세요. 중요한 인사이트 두 개가 있어요. 중요한 인사이트 두 개가. 액면가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여기를 잘 보십시오. 여기를 잘 보십시오. 여기를 잘 보십시오. 요렇게 나오는 거는 어떻게? 밑에 있는 시장 금리가 높으면 가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더 큰 수가 나눠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애보다 요 밑에 있는 애의 금액이 작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 가격이 P2라고 하고 이건 P1이라고 하자. P1. 0.5로 할인해갖고 쫙 더해준 거 값을 현재 가치로 비교해보면 내가 1억 줄게 얼마 될 거냐라고 했을 때 0.5랑 0.5랑 같으니까 그러니까 얘네는 둘이 똑같은 거야. 채권. 투자 하나 안 하나 똑같은 거야. 밖에 가서 예금 하나 채권 사나 똑같은 거야. 그런데 채권을 샀는데 시장 금리가 10%로 튀어버렸어. 그러면 얘하고 비교했을 때 얘는 500을 1.05로 나눠준 거지. 그러면 얼마 나올지 나오죠. 그럼 요 P2는 요거는 1.1로 나눠줘. 이걸 뭐를 500을 나눠줘. 그러면 얘가 작잖아. 얘보다. 작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작고 얘도 작고 얘도 작으니까 당연히 얘가 더 크지. 그러면 그걸 다 더한 거는 P2는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시장 금리가 5%에서 10%로 넘어가면 가격 P1이 P2보다 클 수밖에 없고 P2는 그래서 내려가는 거가 나오는 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액면가 5%다 10%다 뭐 그거 하는 거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다? 시장 금리가 더 중요하다. 시장 금리는 변동이 되고 그 변동이 높아지면 금리가 높아지면 가격은 다운턴이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게 하나 뭐 시장 마켓 금리, 마켓 레이트라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금리도 여러 가지가 있어. 여기 채권 질문하다 보면 질문들이 대부분 뭐에서 나오는 거냐? 액면에 나오는 만기 금리가 뭔지를 몰라. 첫 번째. 그리고 채권에서 이게 뭐야? 채권에서 약정 금리라고 하죠. 이거하고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마켓 금리하고 페드가 움직이는 정책 금리하고 막 혼선이 일어나니까 막 한 거야. 이자라고 다 표현을 하지만 그 이자의 성격이 세 개가 다 달라. 영어로 하면 이 마켓 금리는 rise, slide down. 영어로 보면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자동사죠. 스스로 자자. 자동사야. G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예요. 누가 뭐 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페드가 하는 정책 금리는 이거는 뭐예요? wage, 컷은 잘라준다는 이자율을, raise는 올린다는 거예요. 지금 올리는 구간이지. 올리는 구간.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채권은 그냥 찍혀 있어. 그냥 그 바운더리가 딱 찍혀 있어. 그 이자가 뭐라고? 액면 이자율이라고. 야는 안 바뀌어. 이 증서를 쓸 때 이미 법적으로 코브넌트가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 없어. 그러면 있는 건 뭐예요? 야들 두 개가 문제인데 이 정책 금리는 올리고 내리고 하는 타동사고 얘는 스스로 수급에 의해서 지가 자동으로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막 페드가 금리를 올리는데 왜 국채 금리는 내리고 10년물, 30년물 그 국채 금리는 슬라이드 다운이 나오는데 그런데 왜 단기 국채 금리는 막 또 들어 올려지고 얘들은 왜 갭이 벌어지고 그게 일드 커브 인버전 나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시장 깎부러진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움직이는 거냐 아니면 누가 정책적으로 움직이는 거냐 그거 차이가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다시 갑니다. 중요한 거 채권에서. 그러니까 요 금리에 대한 금리라고 이자라고 썼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지금 하나 팩트가 딱 나온 게 있죠. 첫 번째
마켓 레이트가 오르고 내리고에 따라서 뭐가 결정된다? 뭐가 채권의 뭐가 프레젠트 밸류 이거 현재 가격이요. 액면가 1억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주민등록상 뭐 나온 거는 안 바뀌어. 뭐가 관리 잘하니까 나처럼 동안처럼 보인다. 그게 뭐라고? 현재가라고. 그래서 채권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어떻게 금리가 올라가면 밑에 분모에 들어가는 할인율이 10년치로 쫙 당겨져서 다운을 시켜버리니까 어떻게 한다? 현재 가격이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는 올라가는데 떨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서 또 헷갈리는 개념이 뭐가 나오냐면 채권 수익률이 나와. 채권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다. 그러면 채권 수익률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이거 하고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고 마켓 금리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고 막 머리가 터져버리겠지. 자료에 나온 것들이 다 그거에서 나온 질문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채권 수익률은 좀 이따 설명해 주겠지만 얘는 그러면 잘 보세요. 얘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자. 지금 채권 금리가 10%야. 그런데 앞으로 5%로 내려갈 것 같아. 그렇죠? 그러면 얘는 계속 500원씩 계속 받겠죠. 500원씩 계속 갖다 받는 거야. 그런데 이걸 10년 동안 받지. 그러니까 지금 10%였던 아까 프레젠트 밸류였는데 얘가 5%로 해서 제로로 내려갈 것 같아. 0%로. 없어. 근데 얘는 앞으로 2년 있다가 리세션이 와가지고 제로 금리가 될 것 같아. 그런데 얘 증서를 갖고 있으면 2년 있다 뭘 받아? 500씩 받잖아 이거.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 제로 금리 내려온다라고 그러네? 얘는 10년당 5%씩 주네? 이거 사야지. 매수가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채권 가격이 들어 올려지지.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자가 500원씩 매년 들어와서 나오는 수익을 인터레스트에 대한 개인이라고 해요. 이거는 세법상 세금으로 내. 세금이야 이거. 세금. 이자 수입이라고 그래. 액면가 5%씩 해서 이자 받았잖아. 이자 소득세 내야 돼. 그렇죠? 그런데 채권이 아까 10%였다가 현재가였다가 0%로 빠질 것 같아서 채권 가격이 튀어 올랐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캐피털 게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차액이야, 차액. 주식으로 말하면 요거는 배당을 받는 거고 요거는 주가가 올라서 그 차익을 갖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채권도 그게 존재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채권을 보유한 사람은 금리가 내려갈 때 이자도 받고 캐피탈 게인도 받죠. 두 가지. 이걸 합쳐서 뭐라고 한다고? 채권의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중금리, 정책금리, 액면금리, 채권 수익률 돌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도대체 팀장님 금리 내린다고 하면 0%면 뭐 내가 5% 심지어는 전문가 이상한 또라이들도 그런 소리 하는 주고 있어. 5%짜리 국채 사라고 그러면 1년에 5% 먹으려고 사냐고 그런 비웅딱 같은 소리를 하는 놈이 있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 이 캐피탈 게인이 엄청나거든. 이거 계산하는 법까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채권 투자를 하는 거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 중요한 거 얘기했습니다. 시중 금리와 올라가는 거에 의해서 뭐가 프레젠트 밸류가 결정이 난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래서 기준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채권 금리가 상승하게 되고 채권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하락한 상황이니까 채권 가격이 다시 상승하려면 기준 금리가 하락하고 채권 금리도 따라서 하락해야 되죠. 다만 만기에 따라서 채권은 30년짜리가 있고 10년짜리가 있고 뭐 5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가 1년짜리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기준금리하고 가장 많이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수금지와 목토 천여명이야. 이게 수, 금, 지, 화, 목, 토. 그러니까 팀장님 수, 금, 지, 화니까 10년물짜리가 그래서 지구니까 지구에 사는 우리들은 10년물짜리를 사야 되는군요. 그래 TMF를 사서 레버리지를 3배 일으켜서 굉장히 천재적인데 아니야.
태양에서 가까운 거지. 페드가 태양이야. 거기서 가까운 거. 그러니까 야는 어떻게? 금리가 얘가 10% 올리면 얘도 10% 거의 똑같이 막 팍팍팍팍팍팍 움직여. 태양이 막 뜨거워지고 코로나가 막 나오면 막 코로나가 뭔지 알지? 이 코로나 코비드19 이거 아니야. 태양의 예? 대기 뭐 이거 하는 코로나야. 500만 도짜리 막 태양. 그럼 수성이 제일 먼저 뜨겁겠지. 그리고 나서 이 뒤까지 가겠죠. 그러니까 야는 1% 움직일 때마다 1% 같이 움직여. 근데 얘는 30년물은 1% 움직여도 뭐 30년 기다리면 뭐 별거 아니잖아. 0.2만 움직여. 막 목성 이런 데는 빛이 안 다는 거. 지구는 0.2인데 얘는 0. 조금 뜨거우니까 0.3 이렇게 움직여. 응? 그러니까 내가 10년물을 사라고 그러지. 10년물이 많이 올랐을 때. 30년물 사지 말고 10년물을 사라. 얘기하는 거가 요런 원리 때문에 그래. 이렇게 된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싸지. 채권이 싸니까 사놓으면 어떻게 나중에 금리가 인하될 때 올라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 금리와 채권 가격과의 상관관계를 보시면 여기 3.8 이렇게 나온 거가 이제 요거 기준금리예요. 기준금리 올리니까 10년물 국채가 따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10년물 국채가 왜 안 올라가느냐? 얘네는 뭘 반영해? 경제를 반영해요. 이따 질문에 나올 거예요. 경제를 반영하는 거고 이 채권 가격은 보세요. 내려가죠? ETF가 채권, 이건 채권 가격이죠. 가버먼트 채권 가격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얘는 내려가고 금리가 내려가면 얘는 올라가고 이렇게 거꾸로 되잖아요. 이 과학 법칙이야. 수학 법칙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준금리는 올렸는데 10년물은 덜 올라가지. 근데 여기다가 5년물하고 3년물 그리면 얘 바짝 따라서 가. 아까 수금지와 목도 천혜명처럼 바짝바짝 따라가. 30년물은 더 덜 올라갔어.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듀레이션만 길다고 해서 채권을 무조건 롱으로만 잡으면 안 된다. 적정한 지점에서 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된 거. 자, 요거에 관련된 얘기들을 더 했어요. 페드의 기준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시중 자금이 줄어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어려워지기 때문에 국채나 회사채의 자금 조달 금리도 같이 올라가는 게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현재 기준금리 4.5%로 높은 수준에도 불구하고 국채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아까 얘기했죠? 경제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래서 30년짜리는 부동산하고 연계가 돼 있고 10년짜리는 경기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으면 걔는 못 따라 올라가요. 부동산 활황이면 걔가 팍 올라가고 이렇게 각 채권 장단기 국채 시장별로 채권 수급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준금리에 따라서 그게 올라가고 그거를 일률적으로 나타내 주는 게 뭐예요? 일드 커브. 일드 커브가 인버전 되냐 안 되냐. 처음에 30년 다시 5가 일드 커브 인버전, 10년 다시 2년이 월드 커브 인버전, 그 다음에 뭐 10년 테크, 10테크 1이 인버전, 10테크 3먼스 0.3, 0.4, 0.3이죠. 0.3먼스 이게 인버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준금리가 올라내림에 따라서 국채에 반응하는 시간과 시차가 다 다릅니다. 폭도 다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